대통령이 복귀하면은 대박 터질 인물 베스트 10. 어제 제가 크게 망할 인물 베스트 10. 제가 베스트라는 표현을 잘못 썼던 것 같습니다. 월스트인데. 어쨌든 이거 10명을 뽑아서 전해드렸는데 제가 임의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다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왜 들어가지? 이 사람은 왜 안 들어가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 이 상황을 추적을 해왔고 취재도 하고 자료도 계속 보고 또 말씀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꼽은 것이니까 이 시점에서는 제가 한번 꼽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꼽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한 복귀를 해봐야죠. 이 시점에서 복귀를 하고 정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포상을 받을 사람, 무슨 뭐 정신적 포상이라도 포상을 받을 사람들은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꼽았는데 혹시 제 의견과 다른 그 부분이 있으면은 뭐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어쨌든 제가 쭉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사람인데 10사람을 제가 순서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워싱턴 10처럼 일단 가장 최근에 이목을 끄는 사람이 있죠. 최상목 대통령 대행의 대행. 물론 최상목 대행이 처음에 헌법재판관 3명 중에서 2명을 임명을 하면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죠. 상당히 비판을 받아서 배신자 이야기까지도 그때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낀 관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그 한덕수 총리도 결정하지 않은 것을 본인이 2명을 임명을 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들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굉장히 질책을 받은 한참 연배가 위니까 질책을 받은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20몇 번이나 최상목을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있죠. 박찬대까지 나서가지고 오늘 오후 중으로 마흔역 임명하라. 마흔역 때문에 마흔역 임명하라.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은 협박까지 했죠. 어제 협박까지 하면서 마흔역 임명하지 않으면은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그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듯이 몸조심하라. 동네 건달 같은 그런 그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끊기지 않고 일단 계속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에 이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이 명태균 특검법은 지금 보수 정당을 완전히 휘집고 다니겠다는 그 특검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압력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해서 현재 그 전에 비판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어제 이재명이 자기가 이제 암살 위협을 받았다 해서 방탄복을 착용하고 나서 자기는 방탄복 착용을 하면서 최상목 대행에게는 신변을 위협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제 내용이 자세하게 있는데 그냥 이제 자기 이제 방탄복을 어제 입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광화문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부 종합청사가 보입니다. 서울 정부 종합청사. 이 총리 집무실이 거기도 있고 부총리 집무실 거기도 있고 가천에도 있지만은 거기 이제 서울에 있으면 그쪽으로 출근을 하죠. 최상목 대행이. 이제 가천보다는 대통령 대행이니까 이제 서울에 계속 있을 텐데 이재명이 그 광화문에서 손으로 그 앞에 있는 정부 청사를 가리키면서 이 앞에서 최상목 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운을 뗍니다. 바로 자기 지지자들 막 모여 있는 데서 좌표 찍는 거죠. 여기 있어 최상목. 저 건물 안에 있어.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저 안에 있는 최상목이.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준호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들을 수 있는 거리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최상목이 들을 수 있는 거리다. 바로 저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강화문 농성장 인근에 최상목 대행의 집무실이 있다는 것을 강성 지지층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체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방탄복 입고 그것은 무슨 뭐 살해 위협설 이것도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유포됐는지 말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기는 살해 위협받고 있다고 방탄복 입고 나서 이렇게 좌표를 찍어주는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제가 오늘 송근의 혼술 시간에 전해 들었죠.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 오늘 박찬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최상목 대행이 오늘 문화일보 보도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가 현실화되면은 전격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전쟁, 뭐 민간 국가 지정 이런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못 살게 하니까는 아예 맞불을 놔서 미리 사퇴를 해버린다. 저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김홍일 방통위원장처럼 그런 카드를 고심을 하고 있고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일보 보도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후에 최상목 대행이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전격 사퇴를 한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글을 썼습니다.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 시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통상 이슈, 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제1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사치에 불과하다. 자진 사퇴는 검토한 바도 없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다 올인을 하느라고 자기가 사퇴를 생각하고 이런 것은 그건 사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국익 확보에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퇴를 검토한 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문화일보에서 그 정도 기사를 쓸 정도 되면 주변에 이제 취재를 했고 취재 내용도 그때 문화일보에서 다 썼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말이 나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하게 이제 부인을 하고 국정 운영에 전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한 대로 정말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총리가 월요일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거의 뭐 90% 이상이 되죠. 월요일 날 탄핵 기각이 되면 바로 10시였던가요? 바로 기각되는 그 기각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에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복귀합니다. 그럼 최상목 대행은 그냥 경제부총리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미리 사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사퇴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점도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명을 제가 소개해드리기로 했는데 최상목 대행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대통령 복귀하면 대박 터질 인물 베스트 10. 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계속 이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소신 발언을 쏟아냈죠. 그리고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지금 뭐 조기 대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도 국민에게도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본인은 피하고 있지만 어쨌든 차기 대선 주자 조사에서 여권에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파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킨다 이런 표현도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상목 대행을 어떻게 보면은 이 좌장으로서 국무회의 좌장으로서 리더를 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제 제가 내각이 집단 지도 체제로 지금 국정 공백을 메꿔 가고 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
또 국회의원들로서는 윤상현 의원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이 있죠. 그런데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어떤 뭐 혜택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 오늘 윤상현 의원과 대담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장관 자리 하나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했죠. 출마를 했는데 친윤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 전에 이 김기현 그때 당선될 때 그때도 출마를 했는데 그때는 아예 그 용산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죠. 윤상현 의원도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했지만 용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를 하는 거기 선봉에 서서 싸우고 있죠. 그리고 이 시도지사들 중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정원 출신이죠. 그래서 제 그 혼술에도 출연을 해서 이것은 지금 전쟁이다. 연성 사상전이 벌어지고 있다. 좌파들이 사상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 방송뿐이 아니고 여러 언론 인터뷰 또는 기자회견 또는 집회에서 애국가 부르고 이렇게 해서 그 보수 우파의 어떤 텃밭이라고 불리는 TK 지역에서 깃발을 꽂는 그러니까 탄핵 반대의 깃발을 꽂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철우 지사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이번에 그 정부 복귀가 된다면은 가장 공을 세운 인물이 제가 말씀드린 이들이라고 그리고 이들이고 또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정부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국정쇄신 차원에서 개각도 하고 국무총리도 새로 하고 뭐 비서실장도 바꾸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 복귀 후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정치인들이 중용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먼저 그 사람들이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 척 대리인단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윤곽근 변호사를 비롯해서 변호사들이 그 많이 있는데 16명인가 17명인가 그 정도 있고 또 그 중에서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제 변호인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기현 판사가 원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파 성향의 판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을 했죠. 그리고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헌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금 각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본인의 그 이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법률적 법리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기현 판사도 상당히 직무 복귀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가 되면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전한길 강사를 비롯해서 광장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도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인물들도 있고 그리고 이 군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각종건 사령관이 해요 협박을 당했다는 것을 폭로를 한 707 단장 김현태 단장을 비롯해서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또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군과 경찰 중에서도 그 사람들도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가장 확실하게 대박이 터질 인물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 이게 그냥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이재명이 방탄을 위해서 본인 방탄을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될 정도로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 포커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첫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 순서가 황금 순서가 짜였다. 그래서 이재명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수요일 날 이재명 그 법원 선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2심에서 또 실형을 선고를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이미 그때부터 날개가 꺾입니다. 조기 대선이 그 확정이 되지 않은, 안 치러질 테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이 2심에서 실형을 받으면 민주당 안에서 그 손절론이 퍼져나갈 수뿐이 없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때문에 2년 반 동안 그렇게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는데 직무로 복귀를 하는 순간에 이재명은 퇴출되고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뭔가 국정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인물은 직무에 복귀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